자, 89쪽 순환이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꽤 기차 소리였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그 앞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 앞부분 줄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본문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박만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만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3대 독자인 진수 아들이죠. 살아서 돌아온다는 통지를 받고 마음이 들떠서 기차가 점심때나 되어서 온다는 걸 알면서도 일찍이 정거장으로 나간다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만도는 아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거장으로 아들 마주고 나갔지. 아들이 병원에서 나온다는 말에 걱정이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설마 자기처럼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대. 자기처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왜냐 하면 뒤에 한번 보면 확신을 하며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의 모양을 내려다본다. 아, 한쪽 팔이 없는 나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마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지. 팔이 없어서 늘 주머니에 한쪽 소매자락을 꽂고 다니는 만도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휘둘려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린다. 언젠가 술에 취해서 돌아오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이 외나무 다리 있다가 돌아올 때도 나올 거죠. 자, 물에 빠져서 옷을 두 개 말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속으로 들어가 얼굴만 내놓던 일을 회상한다. 그 팔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건들조차도 재미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정거장에서 나올 때 들머리에서 망설이다가 장애들은 만도는 진수에게 주려고 고등어 한 마리를 사. 그러니까 아, 이 고등어는 뭐야? 아들을 사랑하는 만도의 애정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겠지. 지금 대합실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겪은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회상하게 된다. 만도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32, 3년이나 지난 옛일을 회상한다. 그때 그는 일제 강제징용에 의해서 어디인지 모르는 고향을 떠나 남양의 남쪽의 어느 섬, 남태평양 지방의 어떤 섬에 도착을 한다. 섬에서 비행장을 닦는 일에 동원되어서 숨막히는 더위, 강제노동, 잠자리만한 모기떼,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불림병 등으로 고생이 많았으나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나가지. 그러다가 비행장이 완성되자 이제는 산허리에 굴을 파는 일이 주어진다. 어느 날 굴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여 굴을 댕겨야 할 때 연합고세 공습이 시작되는 바람에 당황해서 그 장치했던 굴로 들어가서 엎드렸다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팔을 잃게 되는 거지. 이 사건이 뭐야? 만도가 팔을 잃게 된 과거의 사건을 만도의 회상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어때? 만도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의해서 팔을 잃게 된 인물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차가 이제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이제 꽤 들리고 이제 만도는 손에 고등어를 들고서 긴장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얘 지워져야 되는데. 보자요. 자, 꽤 기차 소리였다. 멀리 산 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도는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면서 그 옆에 놓아두었던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고등어, 아까 어떤 소재라 그랬지? 아들을 향한 만도의 애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왜 울렁거리겠어? 그치, 아들이 이제 올 거다, 아들을 이제 만날 거다 라고 하는 설렘과 기대감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렸겠지.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홈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하였다. 땡땡 종이 울자 잠시 후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 김이 픽픽 풍겨 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대. 저쪽 출찰구 개찰구 쪽으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서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나아가는 상위 군인 바로 누구였겠어? 아들인 진수지.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닌데 잠깐만. 그게 지팡이를 이제 쩔뚝거리면서 내려간 상위 군인 진수의 모습이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들이 다쳐서 한쪽 다리를 잃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잖아.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서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진을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만도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만도는 무섭도록 그 눈은 커지고 입은 딱 벌어졌지. 왜? 너무 놀랐어. 아들의 모습이. 왜?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에 어때?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렸다는 얘기는 뭐야? 한쪽 다리가 없는 거지. 그치? 한쪽 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이 되어서 진수가 돌아왔어.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쨍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그만큼 충격, 놀라움,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에라 이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만도의 이런 심리 묘사를 봤을 때 충격, 그치? 놀라움,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아득한 절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결코 그게 아들 진수가 제 몸을 건사하지 못했다는 책망의 표현이 아닌 거야. 그냥 운명의 비극 앞에서 이제 참담해졌다. 앞이 막막해진 거지. 나는 팔이 없는데 아들마저 다리를 잃어버린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참담한 마음이 진수에 대한 모진 소리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메모를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하고 있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하다 훌쩍 물꼬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얼굴에는 어느 결에 눈물이 꾀지지하게 흘러있었다. 만도는 진수의 잘못이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기에는 어때? 가자 어서 하는 마음에는 이런 아까 여기서 에라 이놈아 할 때는 절망, 놀라움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야. 자, 근데 그 분노가 진수를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만든 현실에 대한 분노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길을 걸어 집에 돌아가는 길을 걸어서 가면서 이제 주막에 둘러서 술 한잔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점점 만도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때? 진수랑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서 진수야, 네 우야다 이래 됐노? 전쟁하다 아니를 씹니꼬?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 씹더 라고 대답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아빠는 일제강점기 제2차 세계대전, 그치?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서 아들은 어때? 6.25 전쟁으로 불구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만도와 진수 부자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수류탄 쪼가리에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립디더. 병원에서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어떻게든지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나 봐라. 팔뚝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남 보기에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 얘 다리가 없어는 첫째 걸어댕기기 불편해서 똑 죽겠습니다. 야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제대로 놀려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럴까 얘. 그렇다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당기면서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도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힘든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서도 이제 주제의식이 나타날 건데, 계속 같이 읽어보면, 진수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다. 둘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화해했지.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지는 것이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데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했다. 그것을 보나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 주소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어때?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다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치고 한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두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 들었다. 자, 요렇게 술 마시고 이제 만두가 길 가다가 노상방류하고 가잖아. 이런 사건은 왜 집어넣었을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다리가 없는 아들이 팔이 없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부자 사이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계속 어때? 둘의 이제 갈등이 화해로 이제 이어지겠지. 자, 그래서 보자. 고등어를 다시 받아 들고 이제 개천둑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인 것이다. 진수는 딱 걱정인 거지. 자, 이 외나무 다리 둘이 이제 건너가야 돼. 진수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건너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겠어? 위태롭고 힘겨운 삶이야. 그치? 근데 여기를 어떻게 팔이 없는 아버지가 다리가 없는 아들을 업고 건너갈 거니까 어떻겠어? 힘든 삶을 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자의 의지를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외나무다리랑 고등어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이런 소재는 걔네 둘이 만도, 진수와 만도 두 부자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 또 이 둘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시련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주제를 표출하는데 이제 이바지하겠지. 자, 그래서 고등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고등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가 화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겠지. 부자 간의 따뜻한 정의 확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이제 협동에 의한 순환 극복의 도구지 고등어가 있기 때문에 만두가 소변 마려울 때 어때? 진수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 또 외나무다리는 어때? 아들이 이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이 건너가기 어려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협동이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이제 어때? 둘이 이제 잘 건너갈 거니까 극복의 현장으로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친수는 딱 걱정이 되었어.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 만만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힘든 상황이 힘든 현실, 아까 얘기했었지? 을 의미한다라고. 자, 그래서 진수는 하는 수 없이 쑥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상 그냥 물에 들어가서 건너야지 다리를 건널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이 하는 모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하면서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내밀었지. 진수는 퍽 난처해 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만도는 등머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벌썩 내밀어 자 어서. 그래서 진수는 지팡이 고등어 한 손에 들고 아버지의 등머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혔대.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갈 끼다 하는 것이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 든 두 팔로 아버지의 붉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고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겠지.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건너갈 만은
도착하였다. 조심조심 발을 디디면서 자, 만도는 속으로 인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타고 나서 진수 네 생새도 똥이다 똥. 그러니까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진수가 다리를 잃는 시련을 그치 맞이하게 된 것. 시련이 겪게 된 것은 다 뭐 때문이야. 전쟁이라고 하는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진수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수는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이 없지 하는 것이었다. 진수는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이 더럽게 없지. 내가 죽어버리면 나았을 낀데 하고 약간 중얼거렸다. 만도는 약간 술기가 있으나 용케 몸을 감으면서 아들을 업고 어떻게 무사히 외나무 다리를 건너갔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앞에 이제 용머리째라고 하는 높은 고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얘네들의 환경이 어떻게 될 거야. 힘들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지. 하지만 그 고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부자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그치, 그런 힘든 현실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용머리째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잖아. 이거는 뭘 의미하겠어? 그러니까 이 용머리째가 이 둘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앞날이 희망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사람이 작가가 실제로 기차 안에서 상위 군인을 본 경험을 가지고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에 걸친 비극으로 상상화했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만두와 진수는 어때? 전쟁의 소목적인 부품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끌려가서 소중한 생활을 잃어버리고 마는 인물을 설정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저녁 식사를 주고 있었어. 전쟁이 인간에게 있어서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하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작가는 이 부자의 비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상황 자체만 드러내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어때? 이런 민족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강화시킨다고. 그렇지?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다, 비극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해서 드러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 자체만 감정을 절제해서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일단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제 이 소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도가 집에서 나와서 진수 마중을 나오려고 집에서 나와서 만도를 여기 기차역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제일 위로 아까 다시 올라가서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봅시다. 위에 보면 그래서 이 소설은 자, 보면 과거와 현재의 교차, 즉 해상과 연상을 통해서 이제 전쟁의 모습, 얘들이 팔과 다리를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고, 얘들 막 사투리 썼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민족의 순환과 극복 의지,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단면과 극복 의지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